자, 생태계 평형을 좀 볼게요. 자, 생태계 평형을 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이제 먹이 사슬이에요. 먹이 사슬이랑 먹이 그물이랑 조금 다른데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건 한 줄이야. 예를 들어서 벼가 있으면 벼를 먹는 뭐 메뚜기가 있어.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를 먹는 뱀이 있어. 요 한 줄이 먹이 사슬인 거야. 근데 먹이 사슬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물 모양을 하고 있으면 이걸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뱀이 멸종하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메뚜기의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벼가 사라지겠죠. 벼가 사라지면 메뚜기도 결국 사라지겠죠. 파국이라고 말해요. 다멸종. 영향이 되게 커지죠. 한 종의 영향이. 근데 생태계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여러 종이 있으면 한 개가 없어져도 다른 하나가 걔를 대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겠죠. 음, 다시. 자, 먹이 사슬이 있고 먹이 그물이 있다. 먹이 사슬은 한 줄을 얘기한다. 생산자,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한 줄을 얘기하고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물처럼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먹이 그물이 어떠면 어떨수록 생태계 표현이 잘 유지된다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 표현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에너지의 흐름은 계속 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 에너지에서 이 10, 100, 1000, 만 왜 이래? 이 마우스가 지금 계속 막히네요.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70만의 에너지를 줬어. 그 중에 식물, 즉 생산자가 이용하는 건 얼마밖에 안 돼? 28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67만 9190은 다 새어나가는 거야. 아, 마우스 진짜 다 새어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얼마밖에 안 돼? 3021밖에 안 돼. 그 위로 올라가는 거 505, 127. 어떻게 계속 세지? 얘네들이 호흡을 하는데, 즉 세포 호흡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다 쓴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사체로 뭐 이렇게 죽어서 혹은 배설물로 나가는 형태가 또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단계로 먹이사슬로 올라가는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럼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적을 수밖에 없겠지. 많으면 먹을 게 없어.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계속 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하지 않고 계속 새어 나가 버리기 때문에 양쪽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먹이 사슬에서 위로 올라가면 먹이 올라갈수록 개체 수도 줄어들고요. 생물 양도 줄어들고요. 다 줄어들어요. 다 줄어드는데 딱 한 개 늘어나는 게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왜냐면 처먹을 게 점점 줄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게 먹어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그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에요. 1차 소비자는 그러면 2810분의 3021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윗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도 생물량도 개체수도 점점 다 줄어듭니다. 늘어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에너지 효율밖에 없어요.
자,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나 생물량이나 에너지 흐름이 계속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되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생태계 평형이 뭐에 의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냐면 바로 먹이 그물이에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의해서 잘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하나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얘도 멸종하고 얘도 멸종하고 얘도 멸종하지. 파국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개구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그 역할을 누가 해줘요? 들쥐가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도 이 생태계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즉 생태계 그물이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일시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크게 증가했어. 그럼 밑에 게 감소하고 위에 게 증가하죠. 위에 게 증가하니까 그리고 밑에 게 또 감소하니까 가운데 있는 게 줄어들겠죠. 그럼 다시 위에 것도 줄어들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회복이 가능합니다. 수용력이 있거든.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넘어가게 뭐 딴지를 걸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됩니다. 자, 요 얘기는 1905년도쯤에 카이바브 고원에서 이제 사슴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야. 사슴 고기도 팔고 먹고 사슴 가죽을 팔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 근데 자꾸 늑대가 나타났고 사슴을 처먹는 거야. 그러면 되게 열받잖아.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늑대 사냥을 허용해 줬어요. 미친 듯이 늑대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늑대 사냥을 허용하고 나서 늑대의 개체수가 확 줄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슴의 개체수가 빵 늘었지. 근데 갑자기 급감을 해버리죠. 왜 그래? 사슴이 풀을 다 뜯어먹어 버린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줄어든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허용치를 넘어가 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지. 인간들이. 사실은 전염병 때문에 죽는 확률이 높았어요. 이거는 시험 외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이게 왜 다 죽었었냐면 이렇게 늑대가 쫓아올 때 사슴이 도망가면 그 중에 제일 병든 애가 뒤쪽으로 처지고 걔가 잡아먹힌단 말이야. 늘 그랬어. 근데 병들었는 애가 안 잡아먹히고 그 무리 안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그 병든 애가 전염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전염병이 어떻게 되겠어? 사슴에 다 퍼져버리겠죠. 그래서 멸종률이 더 커요. 어쨌든 이거는 생물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먹을 게 없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자, 환경변화, 생태계 평형.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환경변화가 일어나도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좀 변하더라도 생태계 평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는 환경변화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 생태계 평형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이 뭐가 있을까?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어요.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과 같은 형태가 일어나 버리면 서식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생태계 안에 있는 먹이 그물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태계 병이 다 부러져요. 그다음에 인간들의 활동, 무분별한 벌목, 너무 나무를 많이 베서, 그다음에 경작지 개발,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환경오염, 인구의 집중과 산업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생태계 병이 깨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복원시켜줘야지. 보존시켜줘야지. 어떻게 보존시켜줄 수 있을까? 서식지를 보호하고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이런 것들.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을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멸종위기종 같은 걸 천연기념물로 정해서 보호해주고
이거 좀 큰 부분은 이제 생태 통로를 설치합니다. 제일 크게 영향을 끼쳐주는 생물의 다양성 감소가 뭐냐면 서식지의 단편화와 개발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모 모양으로 있는 서식지가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가운데에 도로를 짓고 철길을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어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상위 포식자로 가면 갈수록 먹이 어떤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서식지에 있는 애들을 사냥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의 사냥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식지가 4분의 1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버렸잖아. 그러면 굶어 죽는 거야. 그럼 윗단계가 없어지면 크게 영향을 받거든. 개체수가 적은 애들이 어느 정도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파국이 돼서 멸종이 될 확률이 높아요. 종이 확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사이사이들을 연결시켜주면 좀 낫겠지. 이 연결시켜주는 통로를 생태 통로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정원을 가꾸고 도심 중심부에 숲을 조성을 해요.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이 파트는 여기까지.